네, 제주 연극제가 돌아왔습니다. 연극이 문화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다름 아닌 배우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주 연극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배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공간 5위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오상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요패 소리와 대표 안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또 도내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국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맡고 있는 유태우입니다. 또 극단 064라고 연극단 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064면은 제주 지역 번호 아닌가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064라고 제가 지은 이름은 이제 제가 제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주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064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지역에서 배우가 서는 무대라고 한다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주 극단의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주도가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1975년도에 극단 가람이라는 곳이 아마추어 극단으로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식 극단으로는 78년도에 극단 이어도가, 그 이후에도 세일에 정랑 이렇게 많이 있다가요. 현재는 제주도의 청소년 극회까지 다 포함하면 약 30개 정도의 극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극단끼리 모여서 협회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협회가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됐고요. 거기에 제주 지부에는 지금 약 7개 극단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극단만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도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7개 극단 중에 이번에 총 5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연극제라고 전국에 있는 각 지역마다의 대표가 뽑히면 전국에 한번 모여서 하는 대한민국 연극제라고 있는데, 그 예선을 이제 3월 24, 5, 6, 7, 8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제주 연극제라는 게 실은 1년 동안 어떤 경연의 개념보다는 좀 축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공연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이런 연극이라는 장르가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연극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쌓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명실공히 제주를 대표하는 그 연극단들을 뽑아서 먼저 올라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된 극단만 할 수 있고, 이제 불행히도 저희 극단은 아직 연차가 좀 짧아서 협회에 아직 가입 못해서 거긴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자기의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니까 연극이라는 게 좀 뽐내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교수님의 극단도 가입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네, 당연히 가입하고 출전의 그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실력을 이렇게 마음껏 좀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선의의 경쟁이. 그럼요.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이 장소가 좀 특이하잖아요. 대표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여기는 예술공간 5위라고 하고요. 신제주에 있고 연극을 중심으로 무대 공연을 하려고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011년도에 중앙로에 이렇게 머물다가 좀 건물이 팔리면서 살짝 쫓겨나게 됐는데, 이 건물 주님께서 아주 저렴하게 이쪽 와서 활동해보지 않겠냐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됐고, 서귀포 쪽에도 그 건물 주님께서
거기는 무료로 주셨어요. 완전 무료로 주셔서. 인복이 좋으시네. 여기가 좀 저렴한 동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주도의 명동이죠. 명동인데 진짜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아직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이라는 극단명을 들었을 때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예, 오이라는 뜻이 당연히 채소 오이는 아니고요. 예, 그냥 원래 예술공간 365였는데 예, 그게 어떤 모 병원이 계속 떠올라서 365일 동안 계속 열심히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52주라고 하잖아요. 1년이. 네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극 창작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들은 거랑 다른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 오씨하고 이씨하고 합쳐서 오이극단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통 연극은 아니지만 어떤 뭐 마당극, 굿, 민요 방식의 그런 형식의 그런 걸 빌려서 저 꾸민 무대들도 제주에 꽤 있더라고요. 제주대학교에 85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문화운동이라는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던 그 즈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당극이 제주 우리 대학교 그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87년도 그 이전부터 그 스누름이라는 그런 원천적으로 그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극단이 그 마당극 단체인 한라산으로 또 바톤이 이제 이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국문과에서 민요 쪽을 또 봤는데 이게 또 대중과 배우들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현장성 이런 것들을 살리고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극적인 부분과 민요 판소리 창극처럼 민요를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곳에서 저희들은 그때 제주문화운동의 협의회라는 우리 노래 연구회 팀의 민요 분과로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 이제 민요패 소리와시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죠. 연희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국악 장르로 갔고 그쪽은 마당극 장르, 연극 장르로 가는 거죠. 제가 보는 짧은 견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30년 이상 또는 그 소극장도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의 이게 그 예술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어떤 희생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그 어떤 아까 그 제대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그쪽에 그 어떤 지역적인 분들로 이루어지니까 그 확장성이 좀 적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어떤 그 햄릿을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연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뭐 정통 연극으로 본다면 그걸 뭐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정통적인 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의 그 지역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 연극을 그런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당극, 뭐 굿, 민요, 연극 형식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이야기해온 것들은 다름 아닌 뭐 제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떤 주제를 다뤄왔나요? 그동안? 2018년도에는 사통산반 복층 사건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통산반이라는 게 사삼이고요. 네네. 그래서 복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무대 자체가. 그래서 밑에 층은 제주도 이야기고 위에 층은 현대의 서울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야기는 이 청춘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념주의라든지 권력과 개인에 대한 어떤 폭력 이야기 이게 중심이 되고 있고요. 1층에서는 4.3 당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그 4.3 당시에 굴 안에 갇혀서 연기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기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죽어가면서 이제 바로 죽을 걸 알면서도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생활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한 일이 어쩌면 이념이나 어떤 국가라는 개념보다 더 소중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경애도 살아서 한다게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들 이걸 좋아해 주셨어요. 혹시 아까 네. 대표님이 하신 제주어 이해하셨어요? 아, 그럼요. 얼마 사셨는데요? 오래 사셨어요? 이거 한 10년 되셨죠? 네네, 10년째입니다, 올해. 어떤 주제로 그러면 공연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 064라고 이제 만들어서 올해 3년째입니다. 5위는 뭐 10년이 됐는데 제가 만들어서 극단을 만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제주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라서. 근데 이제 제주어와 제주를 사용해서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창단 공연으로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을 했습니다. 그걸 제주어로 창단 공연. 그래서 명작을 제주어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전 또 접근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작년인데 이제 멍이라고 그 광해군이 말년사년을 귀향을 제주에 왔습니다. 광해군이 굉장히 뛰어난 임금이고 뭐 중용을 지킨 아주 그런 얘기들은 그 위쪽에서 다 있는데 말년사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주에서 유배를 했다라는 설정을 놓고 저희들이 이제 연극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작품으로 멍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작년에 공연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까 멍? 네네, 멍. 그 공연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주어를 쓴 거죠. 제주어도 쓰고 제주 이야기도 나오고. 제주 이야기 나오고. 네. 근데 저는 제주어를 고집하신 이유가 또 궁금해요. 아, 제가 연극을 대할 때 제가 이제 연기자로서 활동하는 부분 말고 연극을 대할 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저 연극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극을 본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극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 딴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표현할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했는데 제주어가 너무너무 저는 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그 연극영화과 관련과에서는 최초로 제주어 수업을 합니다. 그 보통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뭐 유리동물원을 제주어로 번역하기 그리고 뭐 그 벚꽃동산을 번역하기 그러니까 이른바 명작을 제주어로 번역해서 친구들이 그 배우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주어라는 확실한 그 무기를 하나 장착할 수 있도록 무기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된다면 캐스팅의 기회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제주어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극을 할 때 이런 모토로 좀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떤 주제를 계속 다뤄왔어요? 저희는 소리 판굿이라고 판소리의 창극을 제주 노동요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악 뮤지컬 이제 우리 할망네 명사라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 1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한번 접시라고 제주도의 주식이 오메기떡 그 만드는 주 원료인 접시와 그리고 메밀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주식이었어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네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걸 또 밟아주는 형태가 그렇게 특이한 과정이라고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데 접시를 뿌리고 그리고 걷어들이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농사 바다밭과 땅밭을 일구는 그런 것들 속에 민속적인 생활 이제 오고생이 제주도의 풍습 그대로를 담은 그야말로 소리판굿 제주도 노동요를 다 일하는 것마다 노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계기로인지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자청비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불미소리의 노래를 편곡한 이제 노래로 푸르륵 뚝 닭 푸르륵 뚝 닭 푸르륵 뚝 닭 푸르륵 뚝딱 이렇게 하면서 조부 2월 상세경 문도령도
되옵내다. 중세경 자청비도 되옵내다. 푸르륵 툭탁 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스토리와 정말 제주적인 뮤지컬 이런 것들을 한번 한다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들으면서도 재밌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소리에 녹여내셨을까 궁금했는데 잠깐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더 이야기가 잘 들리고 또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연극화하면 더 재밌어요. 네, 맞아요. 훨씬 재밌습니다. 저번에 4.3을 주제로 한 또 다른 극단이 대상 받아서 올라가는 이어동가 거기에서도 4.3을 해서 제가 봤거든요. 상여소리라든가 인간의 죽음 속에 제주도만이 있는 상여소리 그런 것들을 녹여내더라고요. 그리고 굿들도 연극 속에도 부분 장르로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제주적인 것을 입히고자 노력했어요. 짧게는 10년이고 뭐 길게는 3, 40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무대에 올린 작품 수도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그동안 맡았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밖에 기억에 남는 뭐 작품이라든지 주제가 있을까요? 제가 데뷔작이 그 중앙 무대에서 데뷔작이 그 현기영 선생님의 소설 변방에 오지는 새. 거기서 촌민 1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연극할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맡은 대사가 촌민 1인데 아이고 섬찌그랑 헝강 그게 첫 대사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 현경 선생님 작품을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계속 공연하면서 이 대단한 작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언젠가 그 변방에 우지는 새도 또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그때가 2년이 됐는지 제가 제주도에 왜 왔나요? 그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도 인연이 네네 기억에 납니다. 두 분은요? 예술공간 5위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올렸던 극이 관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원래 그게 3인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출을 보고 저희 후배 2명이 배우를 하고 그분 성이 뭐예요? 오 씨와 전 씨입니다. 근데 다 5위가 너무 헷갈려 해서 숫자 5위하고 오투라고 산소의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심각하게 부조리 극을 좋아해요. 그 코미디 극이나 그냥 이런 종류보단 부조리 극을 좋아해서 제주도에서 부조리 극을 만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작품이 관리인이고 두 번째 작품이 덤웨이터라는 작품인데요. 그 덤웨이터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각색한 작품이거든요. 유명한 작품인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그 주인공 2명이 그게 끝날 때까지 고도만 기다리기만 합니다. 고도 나오진 않죠. 그러면서 이런 수법을 쓰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부조리극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중적인 성격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관리인에서의 부조리적인 성격은 무엇이냐면 되게 사회 계층과 직업에서 갖고 있는 이 계급 간의 이 갈등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을 시켜줘요. 근데 마지막에 자르거든요. 자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예. 근데 그때 그 시대에 귀족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란 자체가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모든 계급적인 거를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좀 비평적인 것들을 좀 코미디화 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조리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뭐 연극의 한 장르가 되는 건가요? 그 2차 대전 때쯤 195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른바 반연극, 연극에 반한다. 여기서 연극은 이제 스토리라인, 기승전결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반하는 연극, 반연극 또는 부조리 연극. 사무엘 베케트, 뭐 유진 이오네스코, 굉장히 유명하신 노벨상 작가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의 그 글을 이제 연극으로 했는데 대단히 그 유명한 방식이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디나 풍자, 해학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럼 안 대표님은 어떤 게 좀 기억에 나세요?
풍자해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신화 공연 중에 공부를 하다가 삼승 할머니라는 아까 캐릭터, 철학적이고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다 이겨낸 어떤 할머니라는 그 할망은 정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승과 저승의 삶과 죽음의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 둘이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린이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승과 구삼승의 2인극 캐릭터를 저는 삼승도 해봤다가 또 더 이미지 좋은 언니가 들어오니까 저가 이제 구삼승 역할을 또 밀리셨네요. 예, 이제 해보기도 했고 더 저보다 잘하는 구삼승 할머니도 있는데 아이들은 성과 그 이승 할머니와 저승 할머니 꽃 가꾸기 경주로 이승과 저승 차지를 딱 나눠요. 이승과 저승의 그 꽃을 나누는데 아까 오도독이 꺾어부는 할머니와 선별내서 가꾸는 할머니 하나는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 자랑 웡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숨은 할머니 자꾸 이승으로 와가지고 해코지를 해요. 그게 바로 경기. 구덕에 와가지고 나랑 놀게 야 무사 저 삼승 할머니가 아니고 나가 진짜 삼승 할머니인데 하면은 와가지고 애기 구덕에 애기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그 해악이라는 장르를 또 표현을 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삼승 할머니가 있는 반면에 또 저승세계에 어두운 꽃이 싫다고 와가지고 놀자 근데 그 할머니는 정작 자기는 놀고 싶은데 건드렸을 때 애기는 응악응악 울고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놀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냥 진짜처럼 이 공연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런 것들이 제일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때 제주가 그 문화의 변방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열악을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연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고 우리 교수님처럼 중앙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온 분들 덕분에 지금 지역 무대가 좀 많이 풍성해졌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제주도가 육지부에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많다기보다 네네. 경쟁이 덜 심해요. 다른 지역은 더 많기 때문에 그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경쟁 상황이 저희 제주도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제주도가 이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걸 사업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 공연 문화 자체가 사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 돈을 못 벌더라도 이 장르를 좀 지켜나가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연 예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무대 작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무대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악순환이 됐는데 요즘 도민들이 많이 진짜 문화예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장하는 걸로 제가 보기엔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주도가 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무래도 그 제주도에 다른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도립극단 아마 제주도에 없죠. 들고요. 예고도 없죠. 예고도 없고 그리고 공연장도 지금 뭐 아트센터라든지 문화회관 대극장 큰 극장들은 지금 아마 도나 시에서 관리할걸요. 그런 형편들 그리고 배 탓이 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영국은 RSC라고 해서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셰익스피어만 공연하는 극단을 왕립극단으로 있습니다. 1년 내내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영국의 전 지역 또는 영연방까지 나가서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으로 영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를 우리가 많이 써서 영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일테면 뭐 제주도에 뭐 제주어 극단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뭐
그 극장이라 하면 공연을 보러 가고 공연을 하는 곳만이 아니라 공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일테면 아카데미, 일테면 그 교육 또는 문화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된다면 그러면 낮에는 그런 거 하고 저녁에는 공연하고 그래서 극장은 365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극장은 있으나 공연의 수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떤 코로나 위기나 어떤 상황에 이 공연 예술계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가 되기 전에 신화연구소에서 몽골을 갔는데 조그만 이제 국립극장이 모든 여행객이 가면 거기는 필수 코스로 가서 했을 때 바로 제주 민요 같은 마두금 연주와 뭐 귀신 소리 같은 그 혼 부르는 말 모는 소리가 다 몽고에서 왔잖아요. 와라라 월월 이런 것들이 그런 비슷한 류의 소리들을 펼쳐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몽고 천막에서도 딱 갔을 때 따뜻하게 그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 마두금을 연주하러 대학교를 간대요.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정말 여기만한 가치를 진짜 손꼽아도 없다고 정말 자신 확신할 수 있는데 훌륭한 연출가님과 이런 개인의 녹여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살려서 젊은 아이들을 양성하고 그 속에서 제주적인 거를 찾아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1인극이든 뭐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도 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은 꿈과 같죠. 그럼에도 지역에는 이 제주에는 꼭 무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또 이 무대에서 열리는 연극이 있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4차 혁명이라고도 말하고 이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든 걸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즐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무대가 없으면 예술가와 관객들이 직접 소통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사회의 행복감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극장이라든지 무대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학자들은 민요를 그 문학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공연 예술가들은 온 몸으로 목소리, 연기, 그리고 뭐 무용 이런 모든 것으로 표현을 하죠. 제주의 무궁무진한 콘텐츠. 알고는 있고 누구나 얘기는 하죠. 그렇지만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철학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몸으로 표현해서 관객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정말 몰랐었던 제주의 문화를 그 깊숙이 속살까지도 정말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몸으로 하는 공연 예술가들의 몫이에요. 이런 것들이 콘텐츠화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내 가슴을 더 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게끔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 공연 예술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네. 교수님은요? 네.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신석기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산 거는 아마 농경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모여 사는 게 컬처라는 영어의 기원입니다. 모여 사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 문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고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사를 지을 때는 노동요나 아주 일차원적인 것들이겠죠. 또 농사가 잘 되라고 굿하는 것들. 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고 또 다 문화의 일환이겠습니다. 저는 감히 관객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뭐 배우들만 관객들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공연 저런 공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카데미라는 어떤 이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 뭐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아카데미 이런 아카데미들이 좀 생겨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기관, 발표기관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의 앞으로의 계획 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짧은 계획은 지금 예술공간 5위만 바라봤을 때 네. 예술공간 5위에 연극을 통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적으로 연극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만드는 것까지가 짧은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본다면 좀 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의 유명한 공연 예술가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만약에 공연을 못 올릴 위기에 처한다면 개인으로라도 어떠한 자그마한 공연 그리고 대본 대표님 이런- 웃으면서 공연하실래요? 네, 12번풀이라는 신화 지금 7개 정도는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뚜벅뚜벅 그런 대본을 써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걸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방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은 열심히 할 거고요. 극단에서 배우들 훈련시키듯이 좀 그런 제주도에서 젊은 친구들을 좀 훈련시키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뮤지컬 부분, 젊은 친구들은 뮤지컬 좋아하니까 일단 좋아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튼튼하게 진짜 벽에 칠할 때까지 연기자로서 남는 게 또 제 꿈입니다. 네. 네, 이 세 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꿈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그 더 많은 작품 속에서 또 다양한 역할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무대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공감하는 관객들과 또 보석같이 이제 빛나는 제주의 배우들이 더욱더 활약할 수 있는 무대, 이 무대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